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식법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자, 3회 모의고사가 마쳐졌는데 어떻게 좀 잘 보셨습니까? 이번 모의고사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배운 거 위주로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표현이 약간 우리 법에 있는 규정과 다르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이긴 한데 출제자 교수님께서 약간 본인의 주관적인 표현을 좀 일부 넣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실제 시험에서는 법 규정 위주로 출제되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1번 보면은 자,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1번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전환할 때 자, 토지가 최종 지분 토지에 인접돼 있다. 최종 지분 토지에 인접돼 있다 그러면 인떨령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2번 자, 합병이 나왔는데 딱 보니까 건물이 나와요. 이렇게 건물이 나오잖아요. 딱 하나 보면 되죠. 신청할 때. 합병, 건물, 신청할 때. 신청할 때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음에 분할 나왔습니다. 분할할 때는 1필지는 종전지번이란 말로 돼 있죠. 우리 법에서는 분할 전 지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 실제로는 이렇게 안 나와요. 분할 전 지번 이렇게 나오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나머지는 부번 하잖아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인다. 이렇게 부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본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지. 부번 이렇게 나와야 된다. 3번이 정답이네요. 다음에 4번 지번은 아라비아어로 표기하는데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에 자, 숫자 앞에다가 지번은 내 숫자 앞에다가 돼. 숫자 앞에. 지번 앞에 아니고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는 말이긴 한데 법에는 숫자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고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적 확정 측량한 토지의 지번은 종전 지번 중에 본번으로 붙입니다. 맞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목의 설정으로 이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어요. 1번. 자,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기념물이 있다. 그러면 이 종교용지 안에가 있으면 이건 사적지가 아니죠. 포함되어 버립니다. 종교용지로 하죠. 다음에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내장된 토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다. 앞쪽은 묘지가 맞지만 뒤쪽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X지. 틀렸습니다. 다음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재배한다 했어요. 그러면 답이 아니라 밭이죠. 밭천. 틀렸습니다. 자, 두 필지상에 진입하는 통로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이거 도로로 한다. 맞네요. 그래서 이 보행으로 쓰는 토지나 도로법상 도로 또는 이렇게 이 4번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지목이 도로다. 4번이 정답이에요. 다음에 5번은 인공적인 수로 나왔죠. 수로나 이렇게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이렇게 수로가 나오면 이 수로라는 말 자체가 하천이 아니고 국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자, 농어촌 정비 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경유 측량 자, 농어촌 정비 사업이나 또는 경유 측량 이런 말이 나왔으면은 이제 이런 면적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판단할 것은 자릿수잖아요. 자릿수.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학생들이 뭘 혼동했을 거냐면 축척이 1000분의 1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족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유 측량 방법으로 측량을 했으면 좌표값이 구해졌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좌표값에서 면적을 계산을 해야지 좌표가 나와 있는 지역에서는 지적도에서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거 꼬시려고 써놓은 것이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은 원래 1의 자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분의 1 축척이 있다 해서 이 지적도에서 면적을 계산을 안 해요. 좌표값이 나오면 측량이나 면적 측정은 지적도로 하는 게 아니라 좌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좌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주어지면은 아, 자릿수는 1의 자리까지고 이걸 보고 1의 자리까지구나 라고 판단해요. 그럼 4까지잖아요. 그럼 이제 끝수가 5인데 끝수가 5일 때는 등록 자릿수가 짝수면 버리잖아요. 홀수면 올리고 그래서 352.4 4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이건 1000분의 1 때문에 혼동할 게 아니고 그냥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축척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등록상 연결 바르게 된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자, 토지대장의 소유자별 지분은 안 나오죠. 지대공하고에 오니까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전등부에 나오잖아요. 목도장 나오죠. 면장 나오고 개별공시지가 4개장. 토지동 사유, 개별공시지가 면적은 대장에만 나옵니다. 4개 면장. 다음에 공유전등부의 지목은 안 나오죠. 목도장이니까 지목은 도와 장에만 나오거든요.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면적도 마찬가지. 장번호는 나와요. 장번호하고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잖아요. 고장도 없다.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가 정말 나타내고 싶은 것은 이 전유 부분 건물 표시에 따르는 대지권 비율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도면번호 이게 안 나오죠. 이건 안 나오고 뭐 이건 따라 안 읽어도 돼요. 면적이 안 나옵니다. 면장이니까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경계점 작동의 소유자 안 나와요. 소유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등부, 대지권등록부. 우리가 대장이라고 하는 소대장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옵니다. 좌표하고 부호 및 부호들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적대의 건축물의 위치. 자, 여러분 제가 지적 도면 그랬을 때 지적 임야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색임도 나오죠. 십자처럼 되어 있는 거. 도각선과 수치. 이 테두리를 도각선이라고 그러고 우리 도면 보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숫자 쓰진 거 있잖아요. 도각선 수치라고 한다. 그다음에 경계 이거 등록하려고 결국은 지적도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이건 좀 암기되어 있으면 정말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지적 공부 및 부동산 종합 공부의 보관, 반출, 이용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골라봐라 이랬어요. 자, 1번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했네요. 전산화시켜놨다는 뜻이죠. 기록 저장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청장은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용구에 보존해라. 시도지사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청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보관하는 게 지적정보관리체계. 여기에다가 용구에 보존하죠. 그런데 2번을 보시면 자, 이 정보처리 시스템 지금 이거 말하는 거죠. 1번은 연결되는 겁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자는 지적공부를 이번에 열람하는 거, 열람. 또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한테 가면 되냐라고 했을 때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청, 줄이면 소관청. 소관청이나 읍면통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소관청이나 구청 간다거나 또는 동사무소 가서 발급 신청합니다. 뭐 이 말이니까 맞는 것이고. 다음에 3번 시군구 단위의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할 자는 장관에게 전산자료를 신청해라. 말이 안 되죠. 시군구 단위면 소관청에다가 신청해야 되죠. 소관청. 3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되게 쉽게 주었어요. 3번이고 다음 4번 지문 보시면 소관청은 종합공부의 멸실훼손에 대비해서 복지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해라. 이게 종합공부 복지 시스템은 소관청이 갖춥니다. 참고로 전산화된 지적공부 복지 시스템은요 장관이 갖추고 있습니다. 5번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기록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관청, 종합공부에 대해서 소관청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소관청에다 신청한다. 그런데 이거 아까 봤던 것 중에 여기 2번 지문 보시면 전산화된 지적공부 이거 여기서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청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 말하면 소관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공부든 종합공부든 이거 열람발급 신청할 때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신청합니다. 이러면 옳은 말이 되죠. 다음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인데 자, 타당한 거 골라라. 옳은 거 고르라 이런 말이죠. 1번 등록전환 할 면적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오차범위 이내다. 자, 등록전환에서 오차범위 이내예요. 그러면 될 면적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때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틀렸어요. 임야대장의 면적은 등록전환 될 면적이 아니라 종전의 면적을 말하잖아요. 틀렸다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자,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측량 성과와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 이게 틀렸어요. 측량 성과. 옛날에 정말 10년도 넘게 전에 이건 있었거든요. 이런 규정이. 근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측량한 성과는 토지 이동할 때는 다 제출 안 해요. 어떤 경우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측량 성과 검사 과정에서요. 소관청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소관청이 가지고 있거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토지등 신청하는 자는요, 청약성과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등록상 정정할 때 하나 이제 제출하는 게 있긴 한데 그 예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토지를 분할하는 자는 그 경우에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분할하는 대상 토지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4가지 중에서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돼서 분할할 때, 그럴 때는 1개월 60일 내로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가지 중에서 1가지가 의무가 있고 3가지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다음에 4번 전답, 과선,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 지목 변경 신청하려면은 이 신청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답, 과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경우는 그럼 왜 생략이 가능할까라고 따져봤을 때 이 셋 다 농지잖아요. 농지. 전답, 과선 3가지가 농지거든요. 이렇게 농지간 지목 변경일 때, 이럴 때는 요건을 좀 완화시킨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 등록 말소할 경우에 소유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된다. 여기서 사유 발생이다 그랬잖아. 이게 틀린 거예요. 아마 지금 이거 5번에다가 답하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바다로 딱 90일이라 했잖아요. 근데 사유 발생일이라는 게 아니고 바다가 되면 소관청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거든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그래서 5번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정답입니다. 다음에 자, 7번 가겠습니다.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거 골라라 라고 했네요. 1번.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죠? 2번. 자, 소관청은 청산금에 대해서 수용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해라. 맞습니다. 6개월 내로 지급하고 6개월 이내에 내라. 납부하죠. 둘 다 6개월입니다. 다음에 3번. 축척 변경에 따른 지번. 지번은 최종 지번의 이은 본번이다. 우리 법에는 이은 이런 말 없는데 이렇게 썼는데요. 자, 여러분 축척 변경할 때는 어떻게 붙이느냐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지축행 이러잖아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이게 도시개발사업적에서 지번 붙이는 방법을 준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하는 그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적에서는 원래 있던 지번 중에서 본번만 가지고 붙이잖아요. 그렇게 써줘야죠. 그러니까 X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정산금 산정할 때 지번별 재건배당 금액은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맞아요. 이 시행 공고한 날이 기준일자가 돼요. 다 끝나면 이제 확정 공고하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시행 공고일, 끝날 때는 확정 공고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다음에 5번. 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의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축척병할 경우, 이럴 때 축척병하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면적만 새로 결정하고 다른 토지 표시사항은 새로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번, 지목 이런 것은 그대로 두고 면적만 새로 정한다 이런 말인데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지분이 아니에요. 덜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 정정 위한 절차입니다. 자, 옳지 못한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그 말이죠. 등록사항 정정하는 거. 1번. 등기된 토지 소유자에 관해서 오류가 있을 때는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맞죠? 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 2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을 때 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 표시 직권 정정 사유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맞습니다. 3번. 지적 측량 적부심사 의결서의 내용에 따라서 경계 면적을 정정할 경우에 소관청이 직권을 한다. 여러분, 우리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리고 이게 이렇게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2개 끝에 가운데 2개, 위에 2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밑에 네모 있단 말이야. 네모. 그 네모가 결론이라고.
이 결론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게 직권정정이다. 이렇게 끝난다 그랬죠. 응? 마지막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앞에, 끝에, 중간에 2개, 그 위에 2개. 그리고 이 밑에 네모.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가는 내용. 이 네모에 들어가는 게 결론인데 여기 측량성과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지 3번은. 3번 옳습니다. 다음에 4번.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토지 표시에 대해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할 것을 통지해야 된다. 맞는 거죠. 직권으로 못 고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에게 알려줘가지고 고쳐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5번. 자, 지적대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 모두를 정정한다. 랄 경우에는 직권으로 측량성과의 지적 측량에 하여 결정한 내용에 따라 정정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계 또는 면적 변경을 가져오는 이게 정정일 때는요. 이게 직권으로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경계 또는 면적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는 그 경우는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5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시니까 자, 소관청이 지적 공부 정리에 따른 등기 촉탁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아우, 감사하지. 이거 나오면 여러분 촉탁 대상 아니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신규 등록 아니면 소유자 정리. 지금까지 그거 2개를 벗어나서 출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규 등록과 소유자 정리. 그러니까 1번 보시면 분할, 2번에 지번 변경, 3번 신규 등록 여기 있네. 다음에 4번 지목 변경, 5번 임야주장 임야도를 토지장 지역도 옮겨 등록했다라고 하는 건 등록 전환이잖아요. 이것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토지동 중에서 촉탁 대상 아닌 것 딱 하나 있다라고 세우면 되죠. 신규 등록. 정답 3번. 다음, 자,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측량에 포함되지 않는 거 뭐냐? 지적 측량에 포함되지 않는 거. 축복 현경이 바다 분할 등기 후 확 정신차려 제거했다. 이렇게 이제 외우는데, 과연 그걸 안 외웠다 하더라도 이것을 뭐 못 맞춘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 지상에 보고한다. 경계보건 측량이죠.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상에 보고하는 거. 그래서 이 지적 도면의 경계점을 지상에 보고한 측량, 이걸 경계보건 측량이라 하고, 2번에 합병 나왔네요. 감사하죠. 합병, 이건 우리가 측량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측량도 안 하고, 면적 측정도 안 하고. 그 정답은 2번. 다음에 3번에 지적 재조사 측량. 4번에 지적도의 경계와 지상 건축물과의 관계를 파악한 경우. 이렇게 하면 처음 이렇게 안 나와요. 한 번도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출제될 때 이 지상 건축물의 현황과 지적 도면과의 경계를 대비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황 측량이다. 제가 현황이라는 말 나오면 현황 측량이다라고 찍으면 맞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관계라는 말 썼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다음에 5번.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축척 변경 말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 아주 쉽게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번. 자, 지적 측량 절차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신규 등록, 분할 등 측량 성과는 자, 소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에 측량 성과들을 수행자한테 발급해 주면, 그럼 수행자는 측량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한다. 맞죠? 맞습니다. 일단 검사를 소관청이 하고 일단 수행자한테 주면 수행자는 다시 의뢰인한테 주는 거예요. 다음에 지적 삼각점의 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검사한다. 정확하게 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이렇게 나와야 되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검사한다. 이렇게. 3번.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검사할 경우에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합니다. 맞아요. 다음에 4번. 지적 삼각점 등 모든 지적 기준점 성과를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틀렸죠. 지적 삼각점의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지만 보조점하고 도근점 성과 있잖아요. 보조점 성과, 도근점 성과. 이것은 소관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하지 않는다. 현경이 통과, 검사 안 합니다. 이렇게 온 거잖아요. 현경이 통과.
11번의 정답은 4번. 자, 그러면 자,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거 골라라 했어요. 측량성과 적부심사 틀린 거. 이렇게 보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 지금 1번은요, 우리가 그 적부심사와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큰 동그라미 치고 앞에 하나, 끝에 하나, 중간에 2개, 위에 2개, 그리고 밑에 네모. 이렇게 있을 때, 자, 측량 성과서를 제출한다. 이것은 청구인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시도의사가 지방지적위원회 해부한다. 이게 30일 내로 시도의사가 지방지적위원회 30일 내로 해부한다. 맞고, 그럼 지방지적위원회가 의결하죠. 심의결. 60일 내로 심의결하고 부득이할 때 30일 내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도의사에게 의결 송부해주라. 그러면 이제 지방지적위원회가 의결했으면은 그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송부해준다. 맞죠? 그러면 시도의사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내로 통지해주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상 직권정정 및 측량성과 수정. 여기서는 이제 조금 건너뛰었어요. 자, 지금 이건 적부심사 과정만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청구인에게 통지가 됐으면, 그러면 시도지사가 소관청에다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받은 소관청은 그 의결서 내용에 따라가지고 직권으로 등록상을 정정하거나 증여성과를 수정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잘 활용하시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질문.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심사 청구서에다가 지적, 측량, 성과를 함께 제출하라. 그렇죠. 이 청구서를 내는 건데 거기다가 측량을 다시 의뢰해서 받은 성과도 이것을 제출해 줍니다. 맞습니다. 다음 3번. 적부재심사는 장관에게 청구한다가 아니죠.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잘못되어 있습니다. 4번. 적부심사 결과 측량 성과가 잘못된 것으로 유결할 경우에 자, 소관청은 지적공부 경계 면적을 자,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결론이잖아요. 방금 그 동그라미에서 마지막 네모 직권 정정으로 끝난다. 아까 앞에서 나왔었고. 다음 5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한 적부심사 재심사 의결 결과는 장관과 시도를 거쳐 청구인 및 소관청에다가 통지된다. 뭐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썼습니다. 틀린 말 아니지만 좀 많이 썼네요. 정답은 3번이 되죠. 다음에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등기법으로 해요. 지적법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건 없었어요. 무난합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상 낯선 것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학생들이 뭐 12개 중에서 조금 했으면 9개, 10개는 충분히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13번 가보시면 자,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설명인데 틀린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1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하죠. 소유권 이전은 무조건 주등기고 소유권자가 설정했으니까 전세권 주등기다. 다음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이 저당권을 전세권자가 설정하기 때문에 부기등기 맞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 의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주등기다. 여러분 이건 또 학생들이 이 저당권을 전세권자가 설정하면은 그런 부기등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저당권에 의한 경매라고 나오잖아요. 다른 말이 없이. 그럼 당연히 소유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설정하면은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이라는 말 꼭 써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유권자가 저당권으로 소유권자 설정한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한다. 그럼 소유권이 경매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등기 한다. 맞아요. 다음에 전세권 설정의 주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공동 신청하여 말소합니다. 틀렸어요. 이게 제가 이제 저당권 이전된 거, 저당권 설정자가 갑, 저당권자가 을, 저당권 이전해서 병한테 넘어갔다. 그럼 이제 저당권 이전된 상태에서 말소할 때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병 한 해라고 말한 거,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갑과 을 간에 설정했던 그 설정 등기, 그것만 주등기인 설정 등기만 말소 신청하면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됩니다. 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이거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4번이 틀린 겁니다. 직권 말소됩니다.
5번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그 등기의 부기등기로 합니다. 맞는데 보통 이렇게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라고 표현되는 것보다는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또는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렇게 써져요. 그게 이제 이 가등기에 가처분하는 거거든요.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는 그는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13번에 4번이고요. 다음에 자 이제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다음의 사항은 등기 효력과 관련 설명인데 이제 옳은 거 골라봐라 이랬어요. 1번 관할을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보기를 봐보세요. 보기 기역 니은이 5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기역 니은이 있으나 말하냐 이거 읽어서 뭐 할 거예요.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디귿만 자 원인 무효 등기를 하더라도 형식적 효력은 인정된다. 그래요. 이게 그 등기가 일단 기록이 돼 있으면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형식적 효력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 못 들게 막아보는 힘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 효력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디귿은 옳은 거야. 그럼 디귿이 나와야 돼요. 그럼 디귿 나온 거 골라보니까 여기 3번 다음에 5번 나머지는 디귿 없으니까 틀린 거죠. 다 그냥 안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리글번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 등기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는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다? 우리 진짜 많이 연습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위조된 인감증명은 구호 위반이다. 서류로서 무효지만 일단 안 해야 되는 해버렸을 때는요. 실체관계에 부합할 때는 유효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효다. 틀렸어요. 그럼 옳은 거라 했으니까 니을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제껴. 그럼 정답 문제가 3번이죠. 이건 2개 읽고 답 나왔어요. 보통은 3개는 읽거든요. 3개는. 그러니까 2개 읽고 답이 나왔다. 조금 그렇죠. 여하튼 만약에 디귿을 못 골랐다 그러면은 일단 리을이 틀렸다는 건 아니까. 리을이 틀렸다는 건 아니까. 리을 들어간 거 제껴보면은 제끼고 그래도 뭐 답 나왔네. 이거 리을 하나 읽고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디귿을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리을이 있습니까? 리을은 알거든 학생들. 여지간하면 알아요. 그래서 리을 하나만 읽고도 답이 나온다는 거죠. 어디 1번이 썼나? 1번. 다 제끼고 1번하고 그렇죠. 1번하고 3번 중에 하나 골라야 되네. 자, 미음.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부정된다. 그럼 여기도 미음이 있고 여기도 미음이 있으니까 어차피 디귿에서 골라야 됐네. 디귿을 알지 못하면 이건 답을 몰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등기된 부동산에서는요, 점유의 추정력이 부정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점유의 추정력은요, 이건 이 동산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점유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걸로 추정된다. 이거잖아요. 그 동산의 점유 추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부정된다라는 말이 옳은 지문이죠. 여튼, 이거, 등기 효력으로서 옳은 것은 3번인데, 그렇게까지 뭐 아주 중요한 지문들은 아니라는 거. 특히 5번 지문 미음 한 번도 시험 안 나온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번 봐볼게요. 관할 위반하여 격리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무효이다. 이게 1호 위반이잖아요. 1호 위반. 1호 위반이니까 절대적 무효다.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다. 맞아요. 다음에 등기 추정력이 인정될 경우에 그 등기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맞아요. 추정력이 결국 입증 책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다음. 자, 15번 문제. 자, 옳지 못한 거. 틀린 거 올라봐라. 공동으로 전자신청할 경우에 승인은 승인 대상자로 지정된 상대방이 한다. 자, 이것은 몰랐다고 칩시다. 제가 수업할 때 안 했거든요. 넘어가시고. 사용자 등록은 최초 전자신청 전 등기소에 직접 출석합니다. 맞아요. 일단 이때 등기소는 아무데나 가도 되죠. 3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4번. 법인이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땡이지. 자격자 대리만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답이 4번. 사용자 등록한 자연인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이 전자신청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 1번 지문은 실제 아주 실무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당사자가 신청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승인 절차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상대방이 하게 된다 그런 말인데요. 몰라도 그게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 단독 신청에 해당하는 거 골라봐라. 1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 신청할 수 있는 거 이랬으니까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네요. 응?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인 걸로 물어보냐. 원칙적인 걸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가등기 하고자 하는 가등기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가등기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가등기 쪽에서는 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판결을 받거나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 명령을 받거나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그럼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다음에 2번 소유권 포기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 이 포기하게 되면은 이게요 단독형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등기 신청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 그러면은 포기하는 자가 의무자가 되고 다른 공유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소유권을 그냥 포기했다. 그러면은 이게 국가 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국가가 권리자가 되고 포기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2번으로 답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번 구분 건물에 대해서 대지권이 있을 경우에 대지권 등기다. 여러분 대지권 3종 세트 중에서 대목토, 대표, 대뜻 이 대목토, 대표를 대지권 등기라 그래요. 그럼 이것은 일동건물 표제부, 전유부분 표제부, 표제부 등기잖아요.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지. 우리 수업 시간 맨날 했다가요. 대목토, 대표는 단독 신청, 대뜻은 직권. 물론 직권이 훨씬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다음 존속기간 만료되는 전세권 말소 등기다. 여러분 전세권 말소할 때 말소하고 싶은 쪽이 있고 말소 당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음 포괄승계. 포괄승계 인해한 신청, 상속 인해한 신청이라 했는데 이건 이제 계약을 하고 사망한 거잖아요. 계약을 하고 사망한 거라 상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인이 이제 만약에 매도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매도인의 상속인, 그자가 의무자가 되고 그다음 상대방 매수인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공동신청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다 공동신청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다음에 자 17번. 이 문제가 좀 어렵죠. 이 문제가 옳지 못하고 틀린 거 올라와라 했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아주 뭐 간단하게 맞고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권리자가 의무자, 요역지 권리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을 한다. 그렇죠. 요역지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권리자. 1번, 2번은 무난하고 3번.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됐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소유권자가 바뀐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소 등기는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라는 말이 지금 소유권 채로 치고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그때 말소 등기할 때 제3취득자는 당연히 권리자가 되는데 이 저당권 설정자도 권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다음 이전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전세권을 설정받은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잘못되어 있지. 이게 이제 제가 저당권을 예를 들어보면 똑같거든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저당권 이전됐을 때 그랬을 때 그 저당권 말소시켜 주세요라고 할 때 병한해라고 했잖아요. 병이 의무자가 된 거, 병, 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한 전세권 설정 받은 사람이 저당권 설정 받은 자로 바꾸면 얘가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전세권의 양수인, 전세권을 이전받은 자 있잖아요. 그 자가 의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를 이제 저당권을 할 때 제가 병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4번 이게 틀렸습니다. 다음 전세금 증가로 인한 전세권 변경 등기는 전세권자를 권리자로 한다. 여러분 이 질문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2억에서 2억 5천으로 증액된다라고 할 때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5천짜리 전세권 등기를 하나 새로 설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2억에서 2억 5천으로 증액하는 변경 등기를 할 때 그때 이제 편하게 해보면은 5천짜리 전세권 하나 새로 설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된다라는 건 금방 이해되잖아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이다. 다음 18번 문제. 자, 각하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거 골라봐라. 그러니까 5개 중에서 각하 사유 아닌 거 골라봐라 이거잖아요.
1번. 자, 여러분 1번에서는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간단합니다. 불일치한다. 이것만 찾으면 돼요. 못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각하시키는 거예요. 못가 못이 불일치한데 이건 몰라도 돼. 그냥 불일치할 때는 안 해준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다음에 건물 일부에다가 저당권은 못하죠. 우리 OX 맨날 했던 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인 지분상에다가 지역권, 용익권이잖아. 용익권. 못하죠. 지분상 용익권 안 된다. 이것도 OX. 다음에 수인의 가득이 권리자 중 1인이 전원의 지분을 위해서 못 느끼 한다. 이것도 안 되죠. 지가 이유, 직급만 되지만 1인이 전원명의 못 느끼를 못해. 지, 가, 유. 이거. 자기 지분만 되는 거. 가등기하고 유증이다. 근데 1인이 전원 지분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각하예요. 그런데 5번 질문. 공유자 중 1인이 전원의 지분에 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했다. 이게 전원보상이잖아요. 전원보상. 반드시 꼭 전원명의 해야 될 등기. 보존 등기, 상속 등기. 그래서 1인이 전원명의 보존 등기 해달라고 하는 거 된다. 상속인의 1인이 전원명의 상속 등기 해달라고 하는 거 된다. 이거. 그래서 5번이 각하사유가 아니로 할 수 있는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완료 후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bil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등기 다 끝나고 났을 때 새롭게 등기bil 정보 작성 통지해 주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고 그 권리자가 신청하고 보서리가 추가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보면은 보존 등기 할 때 등기bil 정보는 소유권의 명의를 통지한다. 보존 등기 됐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부동산 취득과 이전 등기 할 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통지 안 해줘요. 왜냐면은 국가나 지자체는 이걸 줘봐야 써먹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전세금 증가에 따른 변경 등기 할 때 전세권의 명의인에게 통지한다. 틀렸습니다. 변경 등기 할 때는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지 않아요. 등기bil 정보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네가 권리자가 됐다라고 하는 준 권리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지. 다음에 전세권 설정 가등기 할 경우에 가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해준다. 맞아요. 보서리가 나왔잖아요. 추가. 그러니까 이 가등기 명의인도 가등기상의 권리를 갖게 됐으니까 권리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5번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제공한다. 맞습니다. 통지한다. 그러니까 보서리가 추가라고 알고 있으면 이게 보존 등기. 그다음 이거 설정 등기. 가등기. 이렇게 보서리가 이게 추가는 안 나왔고 그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다음 자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여러분 신청할 수 있는 4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인데 자, 시장 군수구청장의 증명정보로 토지 이게 안 맞지. 이건 건물로 나와야 돼요. 건물. 시장 군수구청장 확인. 원래는 이제 특별자치시장이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 있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건물만 된다. 안 되고. 다음에 미등기 토지인데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았다. 이건 맞네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를 피고로 소송을 해야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다음에 3번. 이미 등기된 토지에 대해 수용이다. 이건 아니지. 미등기 토지가 수용됐을 때 보존 등기하는 거고 등기된 토지가 수용되면 이전 등기합니다. 다음 미등기 토지를 매수했다. 매수한 상속인이 포인트가 아니라 매수인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소유자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 최초의 소유자가 보존 등기 안 하고 사망했을 때. 그런데 이 매수한 자는 보존 등기를 못할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못하니까 그 자의 상속인도 못하는 거죠. 안 되고. 다음에 5번. 보존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중국 답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밀하게 맞으려면은 이 자기 소유임을 이유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소유자다라는 게 드러나거든. 자기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 등기가 무효다라고 말소 판결을 받은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으로 처리는 되긴 했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다 정확하게 하려면은요 자기 소유임을 이유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그래서 2번, 5번 두 개가 정답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음에 자 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가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렸고 틀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관한 절차인데 틀린 거 골라봐야겠습니다. 1번. 신탁 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등기와 동시한다. 맞죠? 신탁은 동시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우리 신탁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그대로 써요. 그대로. 문제 이렇게 짧게 안 내. 이게 최소한 두세 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가 포인트긴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는 안 나올 거고 정식으로 다 나온다는 거죠. 2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틀렸어요.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이전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2번 정답이죠. 그런데 3번. 자,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 수증자가 권리자가 되고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한다. 맞죠? 이게 이제 손자, 할아버지, 자식들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증이 공동이다.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공동이다. 다음에 4번이 지금 문제입니다. 4번. 학생들 4번에다가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할 경우에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여기서 이게 우리 법에가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그게 유역지 지역권이거든요. 그 유역지 지역권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이니까 이걸 승역지 지역권 지금 낸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만약에 이거 보세요.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의 경우에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전세권 등기,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등기,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기. 그럼 다 말소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은 아주 쉬운데, 근데 우리가 맨날 볼 때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이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비슷하게 써놨다는 거죠. 학생들이 넘어가기 딱 좋아요. 더군다나 이것도 보지도 않아. 그냥 학생들은 뭐만 외우냐면 지역권만 외운단 말이에요. 지역권. 그 지역권만 외우니까 이런 문제 나와버리면 오케이, 직권 말소 안 된다, 땡,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마 4번으로 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 출제자들이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쁘게 안 냅니다. 응? 이렇게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제 조금 한번 집중해 보라고 이렇게 출제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4번은 아니에요. 4번 이건 승역지로 해석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가 돼요. 5번. 환매권의 등기는 환매를 한 소유권 등기가 동시한다. 맞죠? 환매권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신탁도 동시에 환매도 동시에 하는데 차이점이 있죠. 신탁은 한 장의 신청 정보로 하고 이것은 각기 따로 별개의 신청 정보로 작성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다음에 자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된 설명이다. 자, 틀린 거 골라봐라.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할 경우에 채권의 평가액 등기한다. 맞죠? 이거 여러분 이거 딱 나오면 그럼 콩값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다음에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부동산 경우에 1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저당권 할 수 있다. 그렇죠. OX입니다. OX. 지분상에 저당권 할 수 있다.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근저당권인 취지, 채권, 채굴가, 채무자. 맞죠? 꼭 써라. 그래서 이게 근저당권이다 라는 뜻, 그리고 누가 얼마 빌려갔냐 써야 된다. 맞습니다. 다음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3자에게 양도됐을 때 3자 명의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넘어갔으니까.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됐다. 저당권에서. 그럼 당연히 저당권 이전 등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번. 자, 근저당권이라고 했거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 했어요.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양도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전 등기 할 수가 없어요. 이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여러 채권 중에 하나를 양도했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한번 우리 26회 때 이게 한번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정답은 나갔었습니다. 다음 23번. 자, 가등기 설명인데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본등기 할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것은 말소가 되죠. 직권 말소. 다음에 가등기명이 승낙이 있으면 이해관계인도요. 직접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단독으로, 직접이란보다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쓴 게 옳아요. 단독으로. 다음에
3번 가등기에 의한 번득기 할 경우에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 때를 소급한다. 잘못되어 있네요. 물권 변동 효력은 소급하지 않죠. 순위가 소급하는 것이고 물권 변동 효력은 번득기 할 때 발생한다. 다음 물권적 청구권이나 해지조건 청구권 가등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야 되고 종기부나 종기부나 해지조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부나 정지조건부 청구권이 가등기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등기라는 게 청구권 보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는 청구권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다음에 자 마지막 24번. 자 라스트 갑니다. 옳지 못한 거. 틀린 거 골라봐라.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 최초의 보존등기 신청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원래 규정은 구분 건물 중에서 일부 구분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 신청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일부 구분 건물 보존등기 신청하는 자 이렇게. 그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표시 등기에 대해서 대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나오면 표시에다가 표시하세요 그러잖아요. 사실 이게 여러분 5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을 표시 등기를 동시해라. 표시 등기를 동시해라. 원래 이 순서상 5번이 먼저 나와요. 5번. 그러니까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해야 되는데 동시에 신청 안 하면 각하돼버리니까 대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번 먼저 나오고 그 다음 1번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2번.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상 증명이나 열람하는 경우에 일동 건물 표제부와 각 전유 부분 표제부가 꼴구를 1등기로 본다.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구분 건물 등기부 뗄 때 열람하기나 발급받아 보면은 표제부가 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등기부는 일동 건물에 대해서 표제부 갑굴구를 와 각 구분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둔다. 잘못되어 있죠.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일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만을 두고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굴구 이렇게 둬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2번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닙니다. 3번처럼 원래 등기부를 편성을 하고 그걸 이제 발급받을 때 2번처럼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3번 틀렸으니까 다시 말해보면은 일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만을 두고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굴구 둔다. 이렇게. 마지막 4번. 대지권 있는 구분 건물의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요. 일동 건물에 관한 사항과 대목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등기합니다. 제가 맨날 대목토 어디 나옵니까? 일동 건물 표제부. 대표는 전유 부분 표제부. 대뜻은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 이렇게 맨날 하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정답은 3번. 3번. 5번이 아니에요. 3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우리 이번에 3회 모의고사를 한번 다 다뤄봤어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는 항상 뭐 몇 점이 나왔다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간 안에 푸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 안에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까지. 지금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문제만 체크하고 답안지 작성 안 했을 것 같은데 모의고사 진짜 큰 기능 중에 이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까지가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 뭐 점수가 좋든 좀 덜 나왔든 열심히 해서 하다 보면 올라가거든요. 끝까지 해서 목표 점수 맞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